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핵 항모를 건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 원자로 입찰 공고를 낸 이후에 불과 3년 만에 항모 건조에 들어간다. 이 원자로가 안전할까요? 중국이 핵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는 만들어 봤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11만 톤짜리 항모를 만드는 원자로 이거 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빨리 항모 건조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 항모인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한번 보겠고요. 우리 한국군 특수부대가 드디어 소총, 기관단총을 바꾸게 됐는데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이 우리 블랙 이글스 같은 특수비행팀이 있죠. 공군 특수비행팀 8일 특수비행대라는 이름인데 여기 비행기들을 신형인 J-10C로 교체했다라는 게 밝혀졌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F-16이 오면 미국이 킬러, 신화 깨질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J-10A형을 사용하던 고개비행대 8.1 특수비행팀의 기종을 J-10C로 바꾼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공군에서 J-10A가 퇴역해 제3국에 넘겨질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비행팀 기종까지 교체되면서 J-10A 제3국 공여설이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내지 않고도 공동개발국 지위를 유지하며 기술 절취에 여념이 없는 인도네시아가 5월 16일 아예 조종사를 보내 KF-21 전투기에 비행까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시제 4호기 비행을 마치고 대표단까지 보내 기념사진도 촬영했는데 우리 정부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이런 서비스까지 제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역 후 3분의 2 이상의 시간을 결함 해결을 위한 정비에 쓰고 있는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2번 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퀸 엘리자베스의 동류 전환용 선체로 사용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는 좀비 항모, 식인 항모 같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당국은 올 가을까지는 어떻게든 수리를 마치고 정상화될 것이라며 여론을 달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당국이 이란 정보기관 소속으로 쿠데타와 암살을 기도한 혐의로 최소 9명의 자국민을 긴급 체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이란의 사주를 받아 전국적인 폭동을 일으키고 고위급 인사들을 암살하는 임무를 받아 활동한 조직의 일부인데요. 당국은 협력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영국, 네덜란드와 이른바 전투기 연합 발족을 선언하고 F-16 도입이 가까워졌다고 밝히자 러시아가 이를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러시아 공중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해설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전문가가 F-16이 전쟁에 투입되면 미국 4세대 전투기가 미그 킬러라는 그간의 잘못된 전설은 박살날 것이다 라며 러시아가 F-16을 일방적으로 학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 J-10C 전투기가 말레이시아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 팀도 말레이시아 리마 국제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갔는데 같이 만나겠죠. 아마 이 J-10C 즉 8.1 팀하고 우리 블랙 이글스 팀하고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서 이기기를 기대하고요. 자, 이 J-10A는 이 에어 인테이크가 좀 더 사각형에 가깝고 그리고 이 동체와 인테이크 사이에 뭔가 좀 틈이 있어서 짝대기로 이렇게 고아놨죠. 그런데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신형 이미 확인되었고 중국말로는 4.5세대 전투기다 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야, 중국이 그동안 J-10A 이거 수백 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다 퇴역하고 그런데 여기다가 A사 레이더 장착한 그런 버전을 테스트 중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북한에게 전투기 제공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북한에게 A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된 J-10A 전투기를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또 평양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순천 비행장 이게 활주로 증설 그리고 경납고 또 지하 경납고 만든 공사가 이제 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중국 전투기, 신형 전투기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신호탄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또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중국 공군 특수비행팀이 간다라는 것은 말레이시아 공군 전투기에 뭔가 영업할 게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안 보내죠. 우리도 말레이시아에 FA-54니까 우리 블랙 이글스가 가는 거지 그냥은 그게 안 가요. 자, 말레이시아에 중국이 어떤 전투기를 팔려고 이러는 것인지, 그러면 해상 영토 분쟁이나 그만두든지 하여튼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쟁은 우리 한국 공군입니다. 또 우리 한국 전투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기념 촬영했어요. 다 인도네시아인인데, 우리 KF-21 4번기 복좌형입니다. 여기 후방석에 탑승해서 비행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전방석에 탑승해서 조종을 직접 한 건 아니고 후방석에 탑승했는데, 여기 조종요원, 정비요원 잔뜩 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KF-21의 정비기술, 조종기술 다 전수받는다는 건데, 아니 1조 7천억 원 내야 되는 그 돈 중에 지금 2,700억밖에 안 준 이 인도네시아가, 그리고 지금 줘야 될 돈이 1조 원이 넘는 이 상황에서 왜 이런 걸 시켜줍니까? 돈 줄 때까지 안 해야죠. 그리고 안 주면 이 시제기 안 줘야죠. 시제기 가격은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인도네시아 빨리 손절하기를 바랍니다. 자, 프린스 오브 웨일스, 퀸 엘리자베스 2번함이죠. 이거 만들 때부터 야, 영국이 지금 두 척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 되냐, 이거 그냥 팔자, 프랑스에게 팔자, 이런 말도 있었죠. 프랑스가 안 산다 그랬는데, 아무튼 이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취역을 해서 첫 작전을 나갔다가 바로 동력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백해서 돌아와서 지금 입고되었고, 그래서 휴식 정비하러 들어갔던 퀸 엘리자베스가 즉시 다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작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술이 들어야 되는데, 자, 부품이 없어. 자, 그러면 이 프린스 오브 웨일스에서 부품 떼다가 퀸 엘리자베스 정비를 하는 겁니다. 또 여기 지금 동력계통 문제가 있으니까 퀸 엘리자베스에 보급하려고 만들어놨던 이 후속 군수지원 보급품, 그거 가져와서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 항공모함을 동류 전환용으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수조 원 들여서 항모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뭐 중국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조선소에 박혀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영국 병 때문이다 라는 거죠. 노조들이 득세를 해서 그냥 뭐 쉬엄쉬엄 휴대폰 보면서 눈치 아무런 뭐 제재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작품 나온 거 아니냐라는 건데,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친 튀르키예, 무슬림이죠. 아르메니아는 친 러시아. 그래서 지금 막 전쟁에 준하는 이런 무력 충돌을 하고 또 잠시 또 물러났다가 또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이란이 같은 무슬림인데 이 아제르바이잔을 전복하려는 쿠데타 기도를 하다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같은 무슬림인데 왜냐? 여기는 수니파, 이란은 시아파, 그리고 이란의 바로 북쪽에 있으니까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거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작업을 하다가 들켰다라는 건데, 아무튼 뭐 이란이 자기네들이 뭔가 강대국 행세를 하기 위해서 CIA 흉내를 내다가 잡혔다라는 거죠. 자, F-16이 진짜 우크라이나에 가긴 갈 모양입니다. 러시아 방공군의 박물관장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F-16이 오면 그동안에 F-16이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 킬러라는 그 신화는 이제 깨지고 우리 수호의 30 그리고 미그 29에 박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중동전 백하 계곡 전투, 정말 뭐 놀라운 전투죠. 86대 0의 공중전 기록을 했던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기록, 이스라엘 공군과 시리아 공군의 전투였죠. 86대 0, 이스라엘 공군 하나 격추됐는데 그건 이제 지대공 미사일 맞아서 격추됐고, 전투기끼리는 86대 빵의 압도적인 전과를 냈던 그 백하 계곡 전투의 주력 전투기가 F-16이었죠. 뭐 등등, 하여튼 F-16이 미국에게 접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니들 오면 수호의 30하고 미그 29가 박살낼 거야, 자신 있어, 이렇게 주장했는데 웃기는 소리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 러시아 당국에서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진짜로 이제 F-16이 곧 가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랫동안 성능 미달의 총기를 사용해온 우리 군이 드디어 현대화된 카빈형 소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S&T 모티브의 신형 STC-16 기관단총이 특수전용 기관단총 2형 사업 계약에서 최종 선정되어 도입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군 총기 납품을 사실상 독점해온 S&T 모티브가 경쟁사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기회로 군의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2형 사업을 수주했으며 최근 계약을 체결했다고 5월 17일 밝혔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16,000여 정을 공급하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과 1,710정을 납품하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2형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됐는데요. 1형 사업에서 지난 2020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다산기공이 사업기밀 유출 시비에 휘말리면서 사실상 S&T 모티브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입 계약에 체결된 STC-16은 독점 기업의 제품이라는 한간의 우려와는 달리 2019년 첫 제품이 공개된 이후 4세대까지 진화를 거친 최신 제품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세계 최고의 돌격 소총으로 평가되고 있는 독일 HK416과 그의 대등한 성능과 디자인을 갖췄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STC-16은 기존 K1과 K2의 설계에서 완전히 탈피해 HK416과 유사한 구조와 작동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숏스트로크, 가스피스톤식 작동 방식이 도입되어 작동 신뢰성과 명중률 면에서 기존 소총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성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K 시리즈 소총의 고질적 문제점이었던 인체공학적이지 못한 설계도 대폭 개선되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사수 모두 자유자재로 총기를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피카티니 레일보다 더욱 진화한 부가장비 장착 시스템인 M락이 도입되어 확장성과 편의성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해당 소총을 사격해본 총기 전문가들은 작동 신뢰성과 명중률이 크게 향상되었고 휴대성과 정비성도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 특전사는 특수전용 화기로 부적합했던 기존 K1 계열과 40여 년 만에 이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에서도 보병용 화기의 신뢰성과 명중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엄청난 양이 남아있는 정규군의 K1 계열 대체 사업,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총입니다. 아유,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총 쏘는 분도 아주 멋진 자세로. 자, 우리 뭐 총 쏘면 옛날에는 뭐 다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쐈죠. 근데 이게 요즘은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꿨어요. 지금 이렇게. 옛날에 군 생활하신 분들은 뭐야? 총을 왜 저렇게 잡고 있어? 하는데 이게 더 안정적이답니다. 특히 또 시가전에서 위력을 발휘한답니다. 아무튼 요즘 이런 트렌드다. 그런데 이런 트렌드에 아주 적합한 기관 단총. 우리 특전사가 들고 다니는 K1 소총이죠. 그걸 이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산기공이라고 중소기업 총기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1차 사업에서 선정됐다가 우선 협상자 됐다가 그 회사 서버에서 군사 기밀들, ROC 이런 것들이 대거 서버에 담겨 있는 게 노출되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군 보안 유출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S&T가 완전히 그냥 독점적인 이런 사업이 되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었었는데 그 우려와는 달리 아주 괜찮은 성능의 총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 그러면은 당연히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조종관 다 있고 그랬는데 그럼 왼손잡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제는 이 장전손잡이, 탄창 멈치, 조종관, 노리쇠 멈치 할 것 없이 전부 다 왼손잡이도 할 수 있도록 이쪽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레일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부가 장비를 장착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진보한 M락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또 장착을 해서 인체공학적으로 자기 체형에 맞게끔 이 부가 장비를 장착할 수 있게끔 그 액세서리를 또 추가를 했고 그리고 이 조종관을 시가전과 맞지 않게 이 K1 같은 경우 또 K2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있어가지고 이 조종관을 안전, 반자동 바꾸려고 하면은 이 권총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엄지하고 간격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손을 뗀 상황에서 적이 나타나면 빨리 잡고 해야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쳐다보지 않고 그냥 이거만 탁탁탁탁 움직여야 되는데
전방만 주시하면서 이것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꾸어서 딱 엄지손가락으로 그냥 정면만 딱 쳐다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숏 스트로크 방식인데 K1, K2 이런 게 롱 스트로크 방식이죠. 그래서 진동도 크고 부품 내구성도 약하고 이랬는데 이건 이제 숏 스트로크 방식의 가스 피스톤식으로 바꾸어서 부품 내구성 그리고 진동 모든 것을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총을 만들어내서 우리 군에 납품을 했는데 뭐 포병, 통신병 다 K1 들고 다니죠.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이걸 바꿔주고 또 K2도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개선된 총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오래간만에 호평받는 총을 만들어낸 S&T 칭찬할 만합니다. 과거에 대우정밀이었어요. 대우정밀 그 M16 라이센스 생산했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게 지금 바뀌어서 S&T인데 좋은 총 만들어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우려스러운 소식 들어갑니다. 중국이 미국의 니미츠급과 제랄드 포드급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건조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2027년께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 중국이 별 탈 없이 첫 번째 원자력 추진 항모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랴오닝성 다롄 중선중공조선소에서 004형으로 분류되는 4세대 항공모함 건조 작업을 시작했다고 중국군 관계자로 의심되는 중국의 밀 블로거가 현지 시각 5월 17일 리포트했습니다. 차윤시향장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이 밀 블로거는 그동안 중국군 관계자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중국군 사진이나 영상, 정보를 온라인에서 선전해온 밀 블로거인데요. 그는 중국 당국이 한 번 20을 사용할 4세대 항공모함 004형의 초도함 건조를 다롄 조선소에서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0년 선박용 원자로 연구 개발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그동안 항공모함 탑재용 원자로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요. 004형 항모는 원자로와 연결되는 통합 전기 추진 방식으로 건조될 예정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004형 항모는 중국이 처음으로 건조하는 원자력 추진 방식의 항모로 만재 배수량이 최소 11만 톤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제랄드 포드급을 그대로 모방해 전자기식 사출기와 강제 착함 장치를 운용하고 함재기도 J-31 또는 J-20과 KJ-600 조기 경보기 등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특히 004형 항모는 대형 스텔스 전투기인 J-20의 함재형 탑재가 가능하도록 선체가 기존 004형에 비해 매우 대형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소식통들은 중국이 004형 항모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이미 2017년 12월부터 선체 기본 설계를 마치고 모듈 제작과 원자로 개발을 병행해 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의 안전성입니다. 중국은 55기의 원전을 운용하는 원전 대국이고 공격 원잠과 전략 원잠을 개발해온 운용 국가지만 초대형 항모를 움직일 만한 발전량을 가진 선박용 원자로는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 서해에서 주로 운용될 이 실험적인 항모, 과연 안전성 문제가 없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CG고요. 중국 군 당국이 선전하는 CG가 따로 있습니다. 이겁니다. 미국의 제럴드 포드급하고 흡사하게 생겼죠. 그리고 전자기식 사출기, 그리고 이 원자로, 그리고 전기 추진 방식. 그래서 소음을 줄인다. 원자로로 전기를 충전해서 그 전기로 추진한다. 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집어 넣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20년에 원자로 만드는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자로를 만들어서 뭐 지상시험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성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왜? 안 만들어 본 거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선체 건조에 들어간다. 이 말은 원자로 제대로 테스트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롄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배가 북해 함대에 소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즉 서해에서 운용될 항공모함이라는 겁니다. 이 남중국해에서 운용될 항모 같으면 지금 상하이에서 만들겠죠. 그런데 지금 서해에서 운용될 항모니까 다롄에서 만든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적이지 못한, 이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테스트도 제대로 안 한 이 원자로를 실은 항모를 서해에서 운용한다.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중국 걸 어떻게 믿죠? 큰일 나죠? 지구 한 바퀴를 완전히 해류로 돌아서 와도 동해로 들어오지 않는 그 후쿠시마의 침출수를 오염수라고 방사능물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은 왜 서해에서 안정성 입증되지도 않고 만드는 이 원자력 항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J-31 같은 중형 스텔스기뿐만 아니고 J-20 대형 스텔스 전투기 함재기형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군도 이렇게 넉넉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빨리 여기에 대항한 우리 군 전력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